이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는데 그냥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61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때문에 원이 바깥쪽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BD를 구하라는 말은 2 사인 75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 75도 때문에 못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사인 75도 외우고 있는 놈도 있지? 네. 훌륭해. 그럼 이렇게 얘 제곱이니까 4분의 8 더하기 얼마? 4 루트 3인가? 그러면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미기 탈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내가 했던 거야. 알겠지? 근데 사실 이거 모르면 못하냐? 그러진 않죠. 당연히 그러진 않고 이제 제곱이 나온 걸 보면 제이 코사인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얘가 75도니까 원의 중심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름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몇 도다? 150도다 이거잖아요. 75도. 얘 2배 150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쉐이크 사인 안 쓰더라도 이것도 되겠는데? 이것도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30도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3인가요? 근데 이것도 제이코사인 낫겠네요. 피타 쓰려고 하니까 짜증나네, 그지? 제이코사인을 써서 그냥 풀면 답 나오겠죠. 여기 이제 k 잡고 그럼 k의 제곱은 1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150도 마이너스 2분의 3인가요? 그죠? 그래서 2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H의 길이라는 건 사실상 뭐냐면 위쪽에 있는 조그만 원의 지름이에요. 여기 이렇게 원을 그러니까 계속 이 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인 법칙이 외접원하고 상관이 있는 애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요 원의 지름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맞아요? 예. 그러려면 ED의 길이를 알아야 원의 지름을 구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사인 법칙을 쓰려고 해도 그럼 ED의 길이를 어디선가 알아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보니까 밑에 원 하나 더 있네. 이렇게도 원이죠. 실제로 매번 그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런 원을 상상할 수만 있으면 돼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밑에도 원이 있는 거잖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30도잖아요? 여기 직각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ED의 길이가 저 밑에 있는 원의 지름이 4니까 4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이니까 2다 이거야. 그럼 ED의 길이를 알고 있죠? 그럼 지름 뭐라고 했어요? 알고 있는 길이를 사인 60도로 나누면 된다고 했죠? 그럼 루트 3분의 4 이게 저 위쪽에 있는 조그만 원의 지름이겠네요. 이거 답이죠? 그죠? 네,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원 하나 그림 풀리는 거, 원 두 개 그림 풀리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4점이 한 원이 있을 조건 잘 쓰시면 되고, 특히 사인 법칙을 물어볼 때 원을 삭제한 상태로 많이 물어보겠지. 그래서 그 원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넘어가도 되겠니, 친구들? 세인이 이쁘게 앉지? 또 골반 조짐을 하고 있지 말고 다리 놓고 이쁘게 앉아. 알았어? 63번 삼각형 ABC의 세 변의 연장선 위에 각 편의 길이를 10%씩 늘려 잡은 A', B', C'을 꼭정한 삼각형인데 이것도 그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각형의 면적 구할 때 여기에 사인을 쓴다고 쳐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것은 지금 이 삼각형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삼각형은 여기에 사인을 사용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랑 여기랑 서로 무슨 각이라고? 보각. 보각은 사인이 똑같다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얘 면적을 원래 삼각형의 면적으로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여기의 길이는 원래 길이의 얼마예요? 0.1인 거죠. 1%, 10% 늘렸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는 원래 길이의 1.1인 거잖아요.
곱하기 삼각형 ABC다 이거지. 그러니까 K라는 놈이 그냥 0.1 곱하기 1.1인 거니까 0.1 곱하기 1.1이면 얼마냐?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니냐? 아, A 프라임, B 프라임, C 얘를 구하는 게 아니네. 예. 근데 얘도 마찬가지일 거고 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되겠네요. 그러면 삼각형 A 프라임 또 안 써지기 시작하네. 삼각형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바깥쪽에는 가장 커다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삼각형 ABC에다가 0.11이라고 쓰면 되겠죠. 곱하기 3 곱하기 삼각형 ABC다 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1.33 곱하기 삼각형 ABC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K가 1.33이고 100K는 13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 보각을 엮을 수 있다고요. 여전히 보각은 사인이 똑같기 때문에 인접한 변의 길이의 B를 가지고 넓이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또 자랑하는 거야? 잘했어요. 자, 다음 문제 6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120도임을 감추고 있는 느낌이잖아. 딱 보니까 이 새끼 여기 60도 가지고 문제 엮고 싶은 거지 지금. 점점 찍어가지고 또 가계 이등분성이 쓰다가 망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넓이랑 상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넓이랑 상관 있을 거니까 xy 곱하기 2분의 루트 3 사인 120도 똑같은 거니까. 그죠? 예. 얘가 xz 곱하기 2분의 루트 3 더하기 yz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y는 xz 더하기 yz인데 이 식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 게 자연스러워요? 양변을 xyz로 나눠 쓰는 게 자연스럽죠? 예, 그러면 기억이 참이다 라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xy가 1이면 z분의 1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니까 여기서 산술계열 돌리면 xy가 등장을 하죠. xy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게 2다. 즉 z분의 1이 2보다 크거나 그럼 z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역수니까 참이 되겠네요. xy의 곱이 1이면 똑같은 짓거리인데 이거 지금 bc의 길이를 물어보니까 얘는 뭐예요? j 코사인 상관 있네. 디귿은 bc의 길이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곱하기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xy 곱이 1이랬죠? 그럼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1이네요. 얘를 산술계열 쓰면 2루트 x제곱 y제곱 더하기 1이죠. 이게 3이 되겠죠. 루트 3이라고 됐으니까 틀렸다 하면 안 돼요. 제곱이잖아요. 네, 참이네요. 그래서 다 맞은 겁니다. 앞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죠? 네. 맞잖아. 자, 다음 가볼게요. 65번 두 변의 길이가 각각 4,7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다. 대각선의 길이라는 건 이런 걸 뜻하는 거잖아. 이 길이 뭐? 미쳐 날뛰고 있어요. 이 길이 혹은 이 길이 이렇게요. 얘네가 자연수인데 이 길이는 뭘 가지고 구하면 되겠어요? j 코사인 가지고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세타를 모르잖아. 근데 평행선이니까 동층 대각 때문에 여기가 보각관계인 거 알아요. 이걸로 엮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편의상 여기를 뭐 x, 여기를 y로 잡아보면 x의 제곱은 16 더하기 49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 세타일 거고 y의 제곱은 똑같이 16 더하기 49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거 아니에요? 이 둘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식의 양변을 더하고 싶죠. 코사인 세타를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얼마냐면 32 더하기 98이어서 130이 됩니다. 그럼 자연수권을 이용해서 끼워 맞추라는 얘기니까
제곱수 2개 더해서 130 되는 거 3하고 11 9하고 121이니까 그죠? 그리고 7하고 9 49하고 81이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3하고 11은 안 돼요. 네. 왜냐면 삼각형이 만들 조건 때문에 y는 4 더하기 7보다는 커야 되거든요. 그쵸?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얘가 되겠네요. 작아야 되죠, y는. 네, 큰 게 아니라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x 더하기 y는 얼마냐면 16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통칭대각만 볼 줄 아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결국 뭐 물어보는 거예요? 보호각의 코사인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 반대다. 계속 물어보잖아. 사인, 보호각의 사인은 서로 같다. 이거하고 보호각의 코사인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 반대다. 이게 거의 포커스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쓰려고 문제를 바라보시면 이런 것들이 꽤나 설득력 있게 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립총액. 적립총액이라는 게 뭐냐면 적금이야, 적금. 적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정한 금액을 계속해서 같은 시점에 넣는 거예요. 근데 매년 초라고 하면 학생들이 자꾸 2025년 1월 1일이요 이런 이상한 멘트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돈을 넣은 시점이 매년 초예요. 아니, 그로부터 1년 뒤에 넣으면 되잖아. 그럼 매년 초에 적립한다고 돼 있으니까 내가 막 10월쯤에 적금하고 싶은데 매년 초에 넣어야겠다. 2달만 기다려야지. 뭐 이상하잖아요. 그냥 내가 적금을 하고 싶은 시점이 매년 초야. 그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 계산의 관점에서 1년 말과 2년 초는 같은 겁니다. 아니, 나 은행에 돈을 넣었어요. 11시 59분 59초 하고 12시 땡 하니까 금액의 가치가 변동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같은 걸로 본다 이거예요. 왜냐면 금리가 연 이자율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말과 내년 초는 이제 금전의 계산 측면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친구한테 올해 말에 보자, 내년 초에 보자, 올해 말에 보자 해놓고 또 왜 안 나와서 나 내년 초에 보려고 했지 뭐 이런 병신 같은 멘트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달라요. 그건 다르고 그렇다. 그래서 적립총액을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10년 후에 적립총액이라고 적혀 있죠. 즉 이 총액이라는 것은 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의 가치는 모조리 몇 년 뒤의 가치입니다. 10년 뒤의 가치입니다. 시점을 통일하지 않으면 돈을 더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점을 통일하지 않으면 돈 계산 더하면 안 된다. 모조리 10년 뒤의 가치로 보내라 라는 얘기고, 그러면 첫 해 은행에 넣은 10만 원은 실제로 10년 뒤면 얼마가 돼 있죠? 1.1에 10제곱이 됐을 거 아니에요. 10제곱이에요? 10년 지났으니까요. 1년 지나면 한 번씩 곱하는 거니까. 두 번째 해 넣은 10만 원은 뭐가 돼 있어요? 1.1에 9제곱이 돼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해에 넣은 10만 원은 1.1이 돼 있겠지. 이것도 문제에 따라 헷갈리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어떤 때는 마지막 게 이자가 안 붙고 어떤 때는 붙던데 그거는 기수불과 기말불. 지금 이걸 기수불이라고 해요. 기수불의 숫자는 머리 숫자입니다. 내가 1년을 정하게 했을 때 그 첫머리에 넣는다라고 해서 기수불이라고 하고, 기말불 적금도 있나요? 기말불 적금 같은 건 없지. 내가 올해부터 돈 모으고 싶은데 나는 기말불 적금할 거니까 1년 참아야지. 뭐 또 병신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말불은 다 뭐냐면 할부금의 상환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2천만 원짜리 샀어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저는 카푸 할게요. 전액 할부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돈 모아준다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1년 뒤부터 내는 거잖아요. 1년 단위 한다고 1년 뒤부터, 한 달 단위 하면 한 달 뒤부터. 근데 지금 내면 안 되나? 아니, 돈이 있으면 지금 내는데 없으니까 걔는 기말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기수불과 기말불은 좀 목적이 다릅니다. 돈을 모을 때는 기수불, 돈을 갚을 때는 기말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그냥 구하는 거예요. 얘 뭔데? 얘를 첫 장을 오는 게 낫지? 네. 첫 장이 10 곱하기 1.1이고 공비가 1.1인 등비율의 제 10번째 한까지 합입니다. 네. 등비율 합 어떻게 계산하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가
첫째 항 곱하기 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이죠. 네. 얘를 2.6만 집어넣으시면 답 나오겠네요. 공배를 잘못. 네, 계산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176만 나올 거예요. 넘어가 되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등차 수열이 다음을 만족시킬 때 A5를 구하시오. 이건 이제 등차수열 합 중에서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등차수열 합공식 하면 여러분 머릿속을 점유하는 첫 번째 식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그래서 등차수열 합 말해봐 이러면 되게 수학을 못하는 고2도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do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선생님? 뭐가 다르냐면 이게 첫째 항이고 이게 끝항이죠. 그럼 얘까지 결합하면 이게 뭐냐면 각 항의 평균입니다. 그럼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죠. 근데 등차수는 특성상 제일 앞에 있는 거 제일 끝에 항의 평균을 내도 되고 제일 앞에 항에서 안쪽으로 한 칸 들어가고 또 안쪽 한 칸 들어와서 평균을 내도 되고 또 두 칸 들어오고 두 칸 들어와서 평균을 내도 되고 이게 매번 같습니다. 정중앙에 어떤 항이 있다면 그게 평균입니다. 정중앙에 어떤 항이 없다면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평균이 또 평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등차 잡고할 때 그냥 평균을 내서 개수 곱한다 이런 관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볼 때도 이거 누가 등차 중앙이지? 걔가 평균인데 맞아 안 맞아? 얘 몇 개 있어요 지금? 몇 개 있어? 항의 개수가 몇 개냐고. n 플러스 1개 있습니다. 그죠? 가운데 있는 항은 누구겠어요? 가운데 있는 항 누구야? 가운데 항 누구냐고. n 플러스 1개 있댔지? n 플러스 1개. 정중앙에 누가 있냐면 am 더하기 1이 있지 않아요? 동의합니까? 이게 근데 정중앙에 누가 없어도 돼. 무슨 말이냐면 아니 선생님 그러면 홀수 짝수 뭐 이런 거 생각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안 써도 되고 실제로 등차 중앙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항의 번호가 2분의 얼마여도 상관없습니다.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중앙에 있는 항을 그냥 얘랑 얘를 평균 내요. 그러면 am 플러스 이 등차 중앙일 거 아니야. 이게 분수도 상관없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얘랑 얘를 평균 내면 얘도 am 플러스 이 등차 중앙일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뭐라고 써있는 거 아니면 내 생각에는 m 플러스 1 곱하기 am 플러스 1, 2, 100이라고 써있는 거고 두 번째 식은 m 곱하기 am 플러스 1이 100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80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m이 4예요. 그럼 A5는 얼마예요? 20이에요. 그래서 A5 물어본 겁니다. 아주 괜찮죠? 실제로 항이 존재하지 않아도 그냥 가상의 항이 있다고 생각해서 분수 번째 항이 있다고 그냥 쳐요. 그래도 문제가 풀린다고요. 물론 이걸로 안 풀리면 이제 그때 고민을 해보면 되고 웬만하면 다 풀릴 겁니다. 알겠죠? 네. 넘어가 되겠어요? 14번 등차수열 AN의 처음 6개의 항의 합하고 그 다음 6개의 항의 합보다 12만큼 클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차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좀 이상한데 표현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A1과 A7이 6개 항의 차이를 갖잖아요. 얘랑 얘의 차이도 6개 항의 차이를 갖잖아요. 얘랑 얘도 6개 항의 차이를 갖죠. 그러니까 이것들의 차가 다 6D예요. 6D. 정확히 얘기하면 6D가 마이너스라고 해야겠네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근데 얘는 D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똑같은 개수만큼 합을 구한 걸로 새로운 수열 만들잖아요. 그럼 걔도 등차 수열이에요. 왜냐하면 각 포지션에 대응하는 애들이 일정한 차를 가질 거기 때문에 합 또한 일정한 차를 갖게 됩니다.
아시겠죠? 등차 수열을 같은 개수끼리 묶어서 더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도 등차 수열이다 라는 얘기고요. 23번 등비수열 합 어떻게 구하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맞아요? 혹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맞죠? 근데 이걸 전개해 써보면 이렇게 쓰이거나 이렇게 쓰이거든요. 실제로는 얘들은 계산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뭐 어떤 차이밖에 안 느껴지냐면 합이 0이다 이런 차이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등비수열 합을 첫째 항 공비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처럼 쓸 수 있어요. SM을 그냥 K 곱하기 R의 M제곱 마이너스 1 괜찮죠? 어차피 여기를 K라고 잡으면 여기 마이너스 K일 거 아니야. 그럼 K를 묶으면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인 거잖아.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이든가. 어떤 장점이 있냐? S3M은 그럼 K 곱하기 R의 3M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나누면 4분의 7이라는 애가 R의 2M제곱 더하기 R의 M제곱 더하기 1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바라보면 조금 덜 복잡하다. 문제를 푸는 과정이 괜찮습니까? 그럼 R의 M제곱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4 곱해가지고 얼마냐? 3 그러면 2, 3, 1 이렇게 인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R의 M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2분의 1인데 모든 항의 양수 조건이 탈락합니다. 2분의 1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K가 얼마인지도 나와버리죠? 이 40까지 가면 되잖아요. K 얼마예요? 마이너스 80? 그러면 S4M이라는 건 뭘 물어본 거예요? 마이너스 80 곱하기 R의 4M제곱이죠? 16분의 1 마이너스 1인가요? 이해 계산하는 얘기죠? 예. 75 나오냐?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처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첫째 항구 공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면 R-1분의 뭐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써도 돼. 써도 되는데 여기 딱히 그게 아니잖아. 실제로 이걸 보면 무슨 뜻이냐면 여기도 K하고 M만 뭔 줄 알면 등비수열 합 확정이에요. 그냥 첫째 항구 공비 구할 수 있어요. SM-SM-를 이용해서. 당연히 그렇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도 결국 모르는 값은 R하고 A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거야. 얘도 모르는 건 2개밖에 없고 걔도 모르는 건 2개밖에 없고. 근데 두 식을 주로 나누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형태가 훨씬 편하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단가? 수열 좀 열심히 풀어보세요. 왜냐면 수열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연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비효율적인 연산의 결과 저를 찾아오셔야 제가 뭔가 보여줬을 때 오 저거 개꿀이다 이렇게 납득을 하게 되잖아요. 아시겠죠? 네, 많이 풀어서 오십시오. 마치겠습니다.